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우리 아들러의 인간 이해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장소를 조금 건너뛰어서요.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는 우리 인간 성격의 출발점,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벌거벗은 채로 나약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또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려는 권력 추구,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려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지요. 그런 것들, 우월감을 향한 그런 노력 속에서 이제 다양한 성격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외부 공동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성격이 구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격적인 성격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자기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그 권력적 추구의 욕구가 너무 커서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거에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격적인 성격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 욕구, 권력 욕구, 그런 우월감도 좋은데, 그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기의 욕구가 더 우월될 때는 막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성격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자기는 할 수 있다, 나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진 않고 자기만 그렇게 추진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움과 상냥함, 이런 것들은 약하다는 걸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강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런 것들로 보여주기 원해서 굉장히 모양새를 드러내고 화려하게 만들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거칠고 잔인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데 좀 서툴고요. 자기만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좀 많이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높게 합니다. 그래서 자만심도 강하고 교만하고 자부심에 부풀려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아주 승리자인 것처럼, 정복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이 아주 많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과잉된 행동을 하거든요. 모습 자체도 과잉된 모습을 하고요. 그냥 사치하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것들로 치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잉되게 꾸미기도 하고, 뭐 행동 자체가 좀 과잉된 양태를 보이면서 공동생활을 위협하고 또 공동체를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면 이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에서 우리 아들러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허영심, 그 다음에 공명심, 그 다음에 시기심,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인색, 증오심,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전 재밌는 게 인색함을 공격적인 성격 특징으로 삼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들러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맞다 하고, 제가 그게 맞습니다, 인색함이 공격성이구나 하는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영심. 자, 요거 교만이죠. 공명심,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권력과 우월성에 대한 목표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만 신경 쓰기 때문에 좀 냉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과하게 부풀린다는 얘기죠. 자, 이 허영심인데, 허영심은 사람을 내가 남들보다 드러나고 싶으니까, 잘나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일들에 노력을 하게 만들고요. 비용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력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우는데요. 실질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가 내리는가, 다른 사람을 물화시키고 도구화시키지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현실과의 접촉점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요, 인간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삶이
삶과의 관계, 그 이해관계에서 삶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원하는 거, 내 삶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그냥 나는 어떻게 남들보다 뛰어날까, 남들보다 더 나을까 이런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헌신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소중한 가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이런 삶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해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삶과의 연관성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럽고 허용스럽거든요.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들도 보면 그 밑바탕에는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지요.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특히 이제 어린 시절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나타나죠. 저 형제들보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인정받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뛰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요. 여기에서 이제 질투심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적대적이죠. 저 형제가 나보다 또 엄마 사랑 많이 받는다? 그렇게 되면 꼬집고, 애기들도 꼬집고 눈 후비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대적인 전투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 이것도 공격성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갖다가 무찔러 버리려고 하거든요. 요 공격적인 성격의 한 형태가 바로 질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공명심이라는 거 있지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 요게 또 다른 형태의 질투심인데, 요거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 싶으니까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적대적으로 대하지요. 나쁜 공격성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한번 질투심에 휩싸이면 요거는 한평생 가지요. 혹처럼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질투심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요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지요. 불신하고, 그 다음에 엿봅니다. 나보다 잘 될까 싶어서 엿보는 거, 이렇게 딱 눈 째려보는 거,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비교하기. 항상 비교하지요. 그 다음에 내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항상 덜덜 떨면서 살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질투심은 그 당사자를 갉아먹기도 하지만 타인을 무너뜨려 버리죠. 상대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누리고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려고 그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무서운 공격성이죠. 동등한 인간 간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질투심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매어 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좀 더 극한적으로 가면 가스라이팅 요즘 많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요. 옥잡아 매미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막 구속해 버리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기 평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족되지 못한 느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고, 항상 뭔가 나보다 더 있는지, 그리고 있고 없고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인간관계를 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더 가졌는지, 저 사람이 뭐가 성취했는지, 나보다 더 나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내가 내 능력만큼 내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를 더 가졌는지,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만큼 더 성취를 했는지, 성공했는지, 이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자꾸
자꾸 결핍감을 느끼는 거니까 얼마나 불행한 마음 상태예요. 자, 이런 항상 이런 위축된 감정은 위장된 충족되지 못한 허영심의 한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자, 이건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의 표시인데 우리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요. 자, 시기심은 이런 비교 행위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요. 그러면서 행복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자꾸 없다고 느끼니까 행복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지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재밌는 건 인색함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색한 사람 많지요. 커피값 하나 쓰는 것도 벌벌벌 떠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간에 인색한 사람, 돈에 인색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관심에 인색한 사람,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인색함이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은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왜 이 사람들을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참 재밌는 말이지요. 저 사람이 좋은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쁜 꼴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을 주어서, 내게 있는 재능을 주어서, 내게 있는 돈을 주어서 저 사람이 기쁘고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이게 공격성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니까. 이 공격성이지요. 자, 이래서 이게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이 인색함이 있는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 한 명씩은 껴있지요. 이 공격성이랍니다.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사람의 깊은 공격성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전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인색하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의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높은 벽을 치지요. 근데 우리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때 기쁨이 있고 내가 줄 때 감사가 있죠. 우리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현이라는 그분 가수 있죠. 막 주면서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색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남에게 줄 때, 도움을 줄 때 내가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인색한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를 겁니다. 근데 주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증오심입니다. 증오심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면은 바로 차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 우회해서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비판적인 태도를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다음에 인간 혐오주의를 품고 있는 철학사상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떤 악랄한 범죄 행위 밑에 있는 그 적개심, 이게 바로 증오심의 한 형태지요. 이렇게 적개심은 이렇게 잘 위장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주의함입니다. 저도 좀 약간 부주의함이 있는데 요게 바로 증오심이 깔려 있는 거고, 요게 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죠. 내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손상시켜 버리죠.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우회된 증오심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격성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 저도 맞더라고요. 나의 부주의함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격성의 한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태만,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까? 내가 게으르면, 내가 태만하면 태만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내가 했지 못했던 내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다른 사람을 패기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람,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데, 열등감에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권력 추구하고 우월감을 향한 노력이 나타나는데, 요런 것들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를 더 높이려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주변 사람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을 때는 이런 허영심이라든지 질투심, 시기심, 인색함, 증오심이라는 공격적인 형태로 약간 우회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공격적인 성격의 특징은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